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1초에 한 번씩 그 초수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지 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5분 혹은 1분, 단 1분만이라도 따라가 보라고 했죠. 그 1분 따라가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1분만 따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실 뭐든지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업무가 많아져서 에너지 수준이 많이 낮아져서 많이 피곤한데 이럴 때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쉬워요. 진짜 쉽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 우리는 무한한 존재라는 것을 레스터 레븐슨 씨가 책 지금 제가 본 건 2권이니까 2권 내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2권 내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책들도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이 저자 성향상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무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갖고 있는 한계들을 하나하나 덜어낼수록 우리가 무한한 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에너지가 지금 당장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비워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많이 공급이 됩니다. 잠깐만. 잠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막 에너지가 뭐랄까요.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전 이제 익숙하니까 이게 쉽게 막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도 해야 될 것은 결국엔 생각 비우기 하나예요. 생각 비우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비우면 비울수록, 생각을 비우면 비울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문다는 것이 사실은 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것을.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나는 나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레스터 레븐슨 씨의 말은 내가 이 전체이다. 이 모든 세상의 존재와 같다. 라는 거잖아요. 이 온 우주와 내가 같다. 라는 게 이 레스터 레븐슨 씨의 계속된 말이잖아요. 나는 전체이다. 전체이자 하나이다. 나는 나다. 그 말은 이 전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전체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육신 안에 갇혀서 정말 한정적인 에너지만 갖고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나라고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나는 나야. 나는 포춘카야 하고 내가 이분법으로 남들과 나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전체가 아니라고 나는 한계되어 있는 존재라고 내가 남들과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의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벽을 허물면 허물수록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많이 허물면 많이 허물수록 정말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와서 그래서 이 레스터 레븐슨 씨가 그랬잖아요. 전체와 연결될수록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는 걸 느꼈고 어떨 때는 그게 감당이 안 돼갖고 밤새도록 걷기도 했다. 뭐 며칠씩 걷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며칠씩 걸어본 적은 없는데 정말 그 에너지가 감당이 안 돼서 정말 잘 시간에 올라갔으면 피곤해서 잘 시간에도 그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면은 잠이 안 오고 막 정말 각성 상태가 돼갖고 몇 시간씩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있잖아요. 에너지 분양 방송을 보면은 그 방송에서도 그 영상 속의 포춘카가 36시간인가 뭐 엄청 오래 깨있어요. 잠도 안 자고 영상 편집하고 뭐 생방하고 솔루션도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너무 힘이 넘쳐갖고 막 갑자기 생방 틀어갖고 생방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죠? 그 에너지를 감당 못해갖고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된 생각만 내려놓을수록 여러분들은 그 에너지가 바로 채워집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시간이 지나치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저는 근데 밤새도록 걸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밤새도록 걷는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되게 마음 공부랑 밀접한 영화예요. 약간 내맡기기 삶을 사는 게 포레스트 검프의 내용인데 거기에서도 그 주인공이 몇 날 며칠을 뛰어요. 갑자기 정말 이유 없이 몇 날 며칠을 뛰어요. 네, 그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저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 영화도 한번 생각나시면 한번 보세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포레스트 검프 영화 되게 좋거든요. 그게 되게 내맡기기의 삶의 모습을 되게 잘 반영을 한 영화라서 되게 좋아요.
필요할 때 전체 연결하는 방법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에너지가 넘치면 잠도 안 오고 감당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간이 지나도 처음처럼 생각의 날카로움을 잃지 않고 명해지지 않는 상태가 유지가 되나요? 전체와 연결되면 공부 같은 것도 쉽게 되나요? 전체이자 하나인 상태, 그러니까 깨어있음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 날카로운 명명한 의식이 아주 바로 선 그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고 에너지가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깨어있음 상태를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은 잠도 안 잔다고 하잖아요. 잠도 안 자신다고. 레스터 레븐슨 씨도 잠이 필요 없어졌다고 책에 써놨거든요. 나는 이제 깨달음을 얻은 뒤로는 잠이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잠을 안 자도 되지만 사람들이 다 잠을 자니까 거기에 맞춰서 억지로 자는 훈련을 했고 지금은 몇 시간씩 잘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도 잠을 안 잤다는 일화가 나오고 잠이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 무한한 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니까. 깨어있는 만큼은 피곤하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엄청 빨리 돼요. 효율이 진짜 과장을 조금 더 하면은 한 1000배 정도? 네, 1000배, 10,000배 정도 공부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을 공부한 것보다 100시간을 공부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시간 동안 완전히 깨어서 공부를 했을 때 100시간 동안 그냥 어정쩡한 마음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공부를 했어요. 훨씬 더 머리에 남는 게 많았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건 사실 계속해서 생각을 비우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실천 방법들이 있는 것들은 설명하면은 그걸 하면 되는데 제일 어려운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면 되는 거는 스스로 깨우칠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은 이 깨달음 그리고 지혜라는 저자 레스터 레븐슨 씨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깨달으신 분조차도 계속해서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나는 나라는 것을 깨달아라. 나는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라. 그러면은 그렇게 깨달을 것이다. 생각을 계속해서 비워라. 너가 그렇게 극한의 고요함에 다다랐을 때 너는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스스로 그 감을 잡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생각을 비우는 거. 계속해서 비우려고 하는 거. 계속해서 비우는 거. 계속해서. 그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탑부티 영상 1편 보시면 거기 나오죠. 여러분들이 현존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방법 뭐라고 했죠? 그거 여러분들이 깨어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갖고 초침 소리 들으면서 혹은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1초에 한 번씩 그 초수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지 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5분 혹은 1분 단 1분만이라도 따라가 보라고 했죠. 그 1분 따라가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1분만 따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실 뭐든지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 1분을 생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그 1분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고 멈출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모두 창조할 수 있을 겁니다. 1분만 한번 멈춰보세요. 1분만. 오늘 바로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되시는 분들은 댓글 써주세요. 영상에다가 저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뭐 어떤 감정이 느껴졌어요 하고 1분만 따라가 보세요. 어떤 다른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1분 동안은 똑같은 생각 계속해서 멈추는 겁니다. 1분 동안. 근데 그 1분조차도 멈추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생각을 단 1분조차도 통제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은 내 생각을 단 24시간 중에 1분조차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내 삶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말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길어지겠구나. 내 삶에 대한 주체권이, 통제권이 나한테 더 많이 돌아오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하루 중에 단 1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예요. 통제를 못하니까.
1분인지 어떻게 아나요? 사실 1분은 상징적인 거고 그 1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시간에 생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통제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이게 꾸준하게 하셨던 분들은 1분이 되실 거예요. 예. 1분이 되신다면 2분을 해보시고 2분이 되신다면 4분을 해보시고 4분이 되시면 8분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길게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30분 이상 할 수 있게 되면은 30분 이상 정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평온하실 겁니다. 정말 평온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루가 되게 단순 명료해지실 거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자각하기도 전에 모두 다 해결이 되실 거예요. 모두 다.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유지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의 현실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속도가 정말 100배 이상 빨라질 겁니다. 100배 이상. 엄청 빨라져요. 엄청 빨라지고 엄청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문제들은 그냥 다 사라지고 다 저절로 사라지고. 저도 가끔은 밤에 명상을 하다 보면 갑자기 잠이 안 올 때가 있는데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이 드는데 그럴 때 잠을 안 자면은 내일 피곤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눈을 감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잠드는데 이럴 때 자는 게 맞나요? 안 졸리면 안 자는 게 맞나요? 안 졸릴 때 억지로 잘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뭐 커피를 먹거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해갖고 잠이 안 오는 경우 있죠. 불면증.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명상 같은 거 할 때 정말 명상에 집중하면은 에너지가 막 쏟아져 들어올 때 있어요. 명상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심상화를 할 때 그것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잘 하면은 에너지가 막 폭발하듯이 막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때 억지로 잘 필요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명상을 더 한다거나 아니면 심상화를 조금 더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돼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다 보면은 이것도 사실 정신력을 이게 100% 우리가 지금 당장 막 깨달아갖고 100% 에너지를 공급받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다 보면은 고갈되기도 해요. 결국엔 고갈됩니다. 계속 쓰면은 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쓰다 보면 고갈되는데 다 쓰고 나서 그러고 자면 돼요. 그렇게 공급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쓰고 나서 좀 늦게 잤을 때는 다음날 피곤하지 않아요. 평소보다 덜 자도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제가 재수학원 다닐 때 그때도 명상을 계속해서 했는데 단전호흡을 계속해서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집중이 막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니까 할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엄청 피곤하다가도 잠이 다 사라지니까 매일 뭐 새벽 3시, 4시 뭐 이렇게까지 하고 아침에 뭐 6시, 7시 일어났는데 2시간, 3시간밖에 안 잤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정말 제가 제대로 집중해서 수련을 했다면은 그 다음날 피곤하지 않고 만약에 집중하지 못했다면은 다음날 피곤합니다. 못 잔 만큼. 그런 거예요. 메트로놈을 틀고 그냥 초만 센 다음에 1분 지나고 심상화를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자 1분이라는 건 여러분들 말했죠. 상징적인 거라고 했죠. 상징적인 거. 근데 그냥 초수만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거는 사실 좀 쉽죠. 그게 아니라 조금 정확한 방법으로는 사실 우리의 들숨과 날숨에 맞춰서 초를 세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2초를 들이쉬고 2초를 내쉰다 하면은 1초, 2초, 1초, 2초, 1초, 2초, 1초, 2초 이거 계속해서 잡고 가는 거예요. 잡고 가는데 이게 1분이라고 정해놓으면 1분 지났나 안 지났나 계속 확인하면서 결국에는 마음이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찰나의 순간 정도 유지가 된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내 생각이 조금 고요해졌구나. 내 생각이 고요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심상화를 한다든지 확언을 한다든지 어프메이션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거예요. 훨씬 더. 잠깐만요. 아까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뭐였지? 결국에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은 건데 책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레스터 레븐슨 씨와 그냥 다른 뭐랄까요? 제자와의 대화, 문답입니다. 문답.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제가 낮 동안에 보고 만나는 모든 것이 잠재의식의 생각이 창조한 것이라는 말인가요? 네, 어려운 것은 무의식의 사고입니다. 무의식의 생각은 우리가 자각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낱낱이 다 작용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번번이 집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이전에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내 잠재의식에 새겨진 생각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당신이 이전에 심어놓은 생각, 당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 습관적인 생각이 어디에서 왔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어디에 왔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의식에서 지워버리면 그런 습관적인 경험도 지워진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좀 더 잘 설명을 하자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된다기보다는 그것이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당신을 회방하도록 놔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고 저절로 내려놔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정말 저절로 내려놓게 되지가 않아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각 주제마다 딱 한 가지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싫지만 무수한 세월 동안 가지게 된 무수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삶에서 자꾸 반복되는 일이 있다면은 예컨대 제가 하는 일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지만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 같은 게 있다면은 이것도 순전히 저의 의식과 직결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일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식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니 말도 안 돼 하면서 일을 미루는 습관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거 재밌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긴 해요. 이것조차도 심지어 뒤로 미루는 습관, 우리가 무언가를 안 하는 습관들조차도 우리의 생각 때문이고 우리가 미루는 습관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은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된다. 우리가 바로바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레스터 레븐슨 씨가. 그 말인즉 여러분도 나는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먹으면은 이제부터는 무조건 할 거야 라고 마음먹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렇게 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생각대로 살고 있다. 여러분의 생활 패턴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조차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살고 있다. 나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미루는 사람이야. 나는 그거를 바로바로 처리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실천력이 부족해. 나는 끈기가 부족해. 나는 의지력이 부족해. 나는 실행력이 부족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반영이고 그 생각을 바꾼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 또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게 이 레스터 레븐슨 씨가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놀라운 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보고 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일을 미룰 때는 또 굉장히 잘 미뤄요. 일을 미룰 때는 굉장히 잘 미루다가 막판에 이제 벼락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일을 미리 할 때는 또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미리미리 잘해요. 근데 그때마다 그 행동의 기저에는 제 생각이 있어요. 나는 부지런하게 일을 처리할 거야. 나는 또 일을 미루고 늦게 하게 되겠지.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 처리를 열심히 할 때는 역시 나는 되게 실행력이 뛰어나고 바로바로 처리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제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역시 또 이렇게 늘어지는구나, 또 이제 막판에 다다라서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 또한 여러분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다. 타프티에서 말을 하는 첫 번째 단계인 깨어난다는 게 명상이나 단전호흡을 하면서 현존 상태를 체험하는 것인가요? 맞아요. 타프티에서 말을 하는 깨어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 레스터 레븐슨 씨 깨달음 그리고 지혜에서 말하는 전체 이제 나를 느끼는 것과 그리고 참자를 느끼는 것, 그리고 미래 모델링에서 일단 깨어나라고 말하는 것, 일단 의식적으로 깨어나라는 것과 그리고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에서 말하는 일단 의식적으로 깨어나라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게 다 같은 말입니다. 모든 게 다 같은 말,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기분이 진짜 좋아요. 기분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모든 게 충분한 느낌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게 충분한 느낌. 제가 지금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전적으로 그래요. 그런 느낌이에요. 전적으로. 정말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느낌. 그래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너무 행복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온몸 가득으로 저릿저릿하게 느껴져요. 아, 정말 모든 걸 갖고 있구나. 되게 영적으로 되게 충만한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거를 인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던 생각인데, 사실 우리는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중학교 때 했거든요. 제가 숱한 고민을 했어요. 중학교 때 숱한 고민을 했는데,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또 되게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따라가 봤을 때 결국에는 제가 원래부터 했던 생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냥 내 느낌대로 가는 게 가장 맞는 거 아닐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느낌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에. 이미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갔을 때 잘 가는지를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았는지 잘못 잡았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깨어났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끌려요. 신바람이 납니다. 잘 가고 있다면 신바람이 나요. 슌칸이 하루에 1시간 명상을 한다고 하면 1시간을 쉬지 않고 하는 거랑 30분씩 끊어서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1시간이 훨씬 좋습니다. 1시간이 훨씬 좋아요. 명상에 한해서 이 명상은 조금씩 쪼개서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한 번 할 때 길게 가는 게 좋아요. 1시간씩 4일을 하는 것보다 4시간을 한 번에 앉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훨씬 4배로 좋은 게 아니라 훨씬 몇십 배로 좋아요. 몇십 배로. 훨씬 빨리 들어요. 훨씬. 길게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빨리 냅니다.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신에 억지로 앉아있는 거 말고요. 억지로 앉아있는 거 말고, 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 번에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 쪼개서 앉는 시간 말고,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강력한 효율이 나와요. 비교 불가합니다. 명상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명상을 할 때는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정확하게는 호흡만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호흡만 생각하다가 그게 더 깊어지면은 호흡조차도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명상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명상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수많은 풍요의 명상이니 힐링 명상이니 하는 그런 명상들은 사실 정확하게는 명상이 아니에요. 본질을 약간 벗어난 거예요. 네, 명상의 본질은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생각을 비워서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그걸 깨닫는 게 명상이에요. 사실은 그게 본래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파생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명상이에요. 멍 때리기랑 좀 다릅니다. 해보시면 아셔요. 명상은 생각은 비우는데 의식이 명명한 상태고, 멍 때리기는 그냥 이런 거잖아요. 좀 달라요. 의식이 흐리멍텅해요. 멍 때리기는. 멍 때리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힘이 샘솟지 않잖아요. 명상을 해갖고 생각을 비우면 여러분들이 힘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해져요. 여러분들 멍 때리고 났을 때 막 행복해집니까? 그건 있어요. 멍 때리기를 했을 때 뇌가 좀 쉴 수 있어서 좀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는 있는데, 명상과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명상을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은 멍 때리기가 안 돼요. 멍 때리기라는 것은 넋을 놓는 거잖아요. 그 넋을 놓는 게 안 됩니다. 의식이 너무 명명해져서. 이 질문 너무 많이 나와. 지금 멍 때리기에 대한 내용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른 책을 봐도 나와요. 네, 그 누구셨지? 핑크 돌고래인가? 그 호호포노포노 10년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멍 때리기랑 명상은 정말 천지 차이가 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호흡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집니다. 슌카님도 그러신가요? 전 안 그렇죠.
근데 이해는 해요. 당연히 처음에는 시간이 안 갑니다. 시간이 엄청 안 가고 지겹고 지루하고 할 겁니다. 그만큼 집중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에 집중을 잘 하다 보면은 시간이 무척 잘 갑니다. 무척 잘 가요. 무척. 예, 무척 잘 갑니다. 제가 얘기 드린 적 있죠. 제가 제일 오래 앉아 있었을 때가 9시간을 앉았는데 9시간을 앉으려고 앉는 게 아니라 저는 늘 어떻게 앉냐면은 한 30분 정도만 해야지 하고 앉아요. 그렇게 앉았는데 집중이 잘 되면은 뭐 4시간이든 5시간이든 앉는 거예요. 그냥 안 움직이고. 근데 그때는 집중이 잘 돼서 9시간 앉은 거예요. 그니까 저는 9시간이나 지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막 헤어지기 싫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요. 시간이 안 갈수록 여러분들이 전체와의 연결이 멀어진 상태인 겁니다. 생각이 많은 상태. 생각을 비울수록 시간이 잘 갈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원래 그래요. 원래 시간도 잘 안 가고 지겹고 그래요. 원래. 그러면은 9시간 동안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건가요? 근데 사실 9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런 현존 상태로 머물진 못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선정 상태에 들었다가 깼다가 들었다가 깼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에고가 되게 무서운 게 제가 너무 행복한 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 비워내면 너무 행복해져요.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때 에고가 어떻게 치고 오냐면은 아, 이 상태 너무 좋다. 이 상태에 계속 머물면 좋겠다 하면서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나 이 상태에 계속 머물면 좋겠다 하는 순간 그때 현존 깨집니다. 그 생각조차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조차.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 바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쉽진 않은데 그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해갖고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이제 수련기 읽어보면은 뭐 밤샘 수련을 해도 뭐 한두 시간 집중해서 했다가 또 한두 시간 뭐 하는 둥 마는 둥 했다가 또 한두 시간 집중했다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앉아있기는 계속 한 자리에 앉아있는데 집중이 됐다가 안 됐다가 집중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니까 몰입이 됐다가 안 됐다가 현존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깊이 깨달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지만 뭐 저나 어느 정도 수련이 좀 안 되신 분들은 되다가 안 되다가 하더라고요.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맛을 봤다가 못 봤다가 맛을 봤다가 못 봤다가. 근데 그게 맛을 덜 본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건 또 아니에요. 맛을 조금 덜 본다고 해도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있다고 해도 예전보다는 생각이 많이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도 굉장히 행복한데 생각이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행복이 엄청 커져요. 이 레스터 레븐슨 씨도 그랬잖아요. 생각을 비워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편견 없이 사랑함에 따라서 점점 행복이 커졌고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더 많이 행복해졌다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미 너무 행복해졌는데 더 행복해져요. 더 행복해졌는데 더 행복해집니다. 더 이게 계속. 레스터 할아버지는 미워하는 마음도 다 초월하셨겠죠? 저는 미운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심란하네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고 계속해서 속으로 생각하는데 아직 이겨내지 못했나 봅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그죠? 사실 속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남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본인만 힘들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세요. 그건 가능하거든요? 그건 가능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너무 끔찍하게 별로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을 반면 교사 삼아서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남들한테 많이 베풀고 잘해야겠다. 이 사람 덕분에 이걸 배우네. 감사한 사람이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꾸면 돼요. 사랑은 힘들잖아요. 좋아하는 건 힘들잖아요.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 가능한 걸 하세요. 가능한 거.
춘칸이 넘치는 에너지를 저장해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걸 바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넘치는 에너지를 잡으려고 해놓은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어떤 마음이랑 똑같은 거냐면은 넘치는 돈을 제가 잘 보관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하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 두 가지 생각은 모두 다 결핍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이 질문만 보면은 이 질문자분의 삶이 보여요. 결핍에서 비롯된 생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이 에너지든 뭐 내 삶에 있는 무엇이든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생겼을 때 그거를 나한테 잘 저장을 해놔야 돼. 그게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는 그걸 잘 보관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물어볼 거야 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충분하고 그 모든 걸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다면은 그런 방법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춘칸이 그러면 에너지나 돈이라는 것은 넘쳐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순환이 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잘 봐요. 우리가 어떤 무한한 무언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쟁여놓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은 베푸는 게 좋은 겁니까? 베푸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넘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사랑을 꼭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계속해서 순환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사랑이 나한테 사랑이 넘치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고, 나한테 돈이 넘치면 돈을 베풀어야 되는 거고, 나한테 에너지가 넘치면 그 에너지를 베풀어야 되는 거고, 주변한테. 그렇게 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도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니까, 그렇게 주변이 나아지면 나한테 더 큰 행복과 풍요가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스스로 이렇게 자꾸 쟁여놓으려고 하고 그런 거는 결핍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불안함에서 나오는 생각이잖아요. 사실 에고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에고에서. 그래서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로또 이런 걸 노린다고 하잖아요. 로또, 토토 뭐 이런 한방을 되게 많이 노린다. 왜냐면은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당첨이 된다고 해도 그들은 절대 그거를 남들한테 알릴 생각이 없다. 왜냐면 남들한테 알리면 남들은 그걸 자기들한테 나눠주기를 바랄 거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 돈을 쓰기 싫어서 그 나한테 들어온 돈을 어떻게든 자기만 누리려고 생각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하지만 부자들은 그 돈이 들어왔을 때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베풀려고 한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라는 게 다시는 나한테 안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왔을 때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들이 그 사람들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마인드를 한번 잘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의 마인드를, 우리의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돈이 안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해서 그 인색한 마음을 갖고 주변에 베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풍요로운 마음을 가졌다면은 얼마든지 베풀 수 있어요. 내가 당장 한 달에 10만 원을 벌어도 베풀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못 베푼다고 하는 거는 다 핑계예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번다면은 여러분들 베풀기에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베풀 수 있을 때 더 많은 풍요를 누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돈이 생겼을 때 베풀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더 많은 걸 베풀 수 있게 됐을 때 더 많은 풍요가 여러분한테 오는 거지, 돈이 생긴 다음에 베풀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돈이 생기면 베풀 거야 라는 마음 자체가 이미 나는 돈이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돈이 생기면 베풀 거야. 그러니까 난 지금 결국에는 지금 난 돈이 없어 라는 생각이잖아요. 결국엔 그 생각을 봐봐요. 생각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난 지금 못 베풀어.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뭘 못 배워.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는 어떤 걸 못 사. 잖아요. 결국엔 난 지금 돈이 없어잖아요. 결국에는 그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를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생각은 현실이 되니까 여지없이. 그렇다면은 현재는 풍요롭지 않아도 풍요롭다고 생각하면서 무리를 해서라도 베풀어야 되나요? 봐봐요. 진짜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면 여러분들이 풍요로운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풍요롭지 않은 겁니다. 100% 풍요롭지 않아요. 네,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말하시는 분은 풍요로울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풍요로운 마음이 아니거든요. 풍요로움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억지로 베풀 거야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베풀어도 돈이 안 들어와요. 베풀면 베풀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난 베풀 거야잖아요. 난 지금 가난하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러나야 한다고.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못 속여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속여도 나 자신을 못 속여요.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내 생각이 현실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억지로 이렇게 베푸는 거는 내가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에서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집니다. 제 말은 뭐냐면은 마음이 정말로 풍요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진짜로. 가짜가 아니라. 날 속이는 게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풍요에 머물면은 베풀 수 있게 돼요. 콩 한 쪽도 나눌 수 있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00원이라도 500원을 남한테 줄 수 있게 돼요. 그거는 정말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러나오는 거. 그거는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진심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기반으로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정말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전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감사하고, 그걸 듣고 나서 아 정말 그렇다고 말해줄 때 저는 정말 너무 뿌듯하고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너무 행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은 걸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한다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방송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미래가 여러분의 삶에 늘 펼쳐지시기를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포! 바이! 갑니다. 안녕! 갈게요. 아이, 좋다.